열정, 열정, 열정. 정말 자기를 갈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외모 강박인데 정말 정신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나모 한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독일에서 살기 좋은 5가지 이유인데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래도 함께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Let's get started! 독일이 좋은 이유 첫 번째, 아름다운 자연. 독일의 자연은 정말 아름다워요. 진짜 어딜 가나 공원이 있고 푸른 숲, 들판, 꽃, 자연이 주는 기쁨을 되게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소도시에 살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베를린도 가보고 또 다양한 도시들을 가보면서 정말 어딜 가나 공원이 굉장히 가까이 있구나. 정말 어딜 가나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이 환경이랑 조경에 되게 국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나라라서 그런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잘 보존돼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살다 보니 서울에서의 삶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좀 더 정적이고 좀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점은 독일에 살면 어느 정도 강제적으로 도파민 디톡스가 된다는 점이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또 제가 사는 곳만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항상 이 사족을 덧붙이는 이유가 독일이 큰 나라라서 그런지 북쪽이랑 남쪽이랑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독일을 좀 통틀어서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남부 독일이고 바바리아라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바이에른 뮌헨 아시죠? 엄청 유명한 곳. 그 바이에른 주에 속해 있는 곳에 살고 있거든요. 북쪽 도시에 놀러 가보고 하면 바바리아는 진짜 바바리아구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제가 사는 곳만 그런진 모르겠는데 이런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사는 곳은 또 굉장히 소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말 도파민 디톡스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점. 와우. 굿. 독일이 좋은 이유 두 번째, 깨끗한 공기.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미세먼지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던 사람이에요. 일단은 봄에 황사가 있잖아요, 또. 그래서 봄에는 황사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겨울에는 미세먼지 때문에 피부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계속 무한 반복이 되다 보니까 피부가 항상 안 좋아서 정말 맨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피부가 좋은 때는 여름. 그래서 제가 여름을 가장 좋아하게 됐고 겨울을 정말 싫어하게 됐어요. 그래서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또 항상 항생제 복용하고 너무 심해지면은 엄청 독한 피부과야. 여러분 이소티논 아세요? 이소티논이 심하게 뒤집어진 그 여드름 피부를 위해서 먹는 약인데 이 약이 얼마나 독하냐면 임신을 계획 중이라면 이 약을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약의 성분이 기형아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이제 약을 끊고 뭐 3개월 뒤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임신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항상 그 약을 먹을 때는 되게 이게 독한 약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도 항상 임신 계획 없죠? 이렇게 여쭤보시고 약국에서 약 받아갈 때도 임신 계획 없죠? 이렇게 항상 여쭤보시니까 이게 정말 강력한 약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약을 계속 먹을 순 없잖아요. 먹으면 정말 확실하게 좋아지지만 피부가 뒤집어질 때마다 계속 이 약을 먹으면 그리고 언젠가는 나는 아기를 낳을 생각인데 그때 만약에 피부 뒤집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억울해서 제가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억울한 마음이 어떤 억울한 마음이었냐면 나는 지금 술, 담배도 안 하고 온갖 신경을 다 쓰고 있는데 먹는 거 조심하지, 운동하지, 정말 이 몸의 독소를 빼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왜 피부가 이 모양인 거지?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너무 싫다. 막 정말 이 정도까지 생각했거든요. 집 밖에도 못 나갔어요. 그랬던 제가 정말 독일에 오자마자 피부병이 완전히 다 나았어요. 지금의 피부도 완벽하고 그런 피부는 아니지만 저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정말 대인기피증이 생길 정도로 심하게 뒤집어지는 그런 피부로 계속 살다가 지금 뭐가 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만졌을 때 아프지 않고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그냥 이걸로 평생 만족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 한국에서는 아토피를 가지고 있다가 독일 와서 완전히 나았다는 분들도 봤거든요. 정말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이 피부,
그리고 저의 몸, 건강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런 거를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숨을 쉴 때 좀 불안하지가 않아요. 미세먼지철에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가야 되고 뿌연 하늘을 보면서 숨쉬기가 답답했는데 여기는 그런 하늘을 볼 일이 없어서 그게 정말 좋았어요. 독일이 좋은 이유 3번째, 여유로운 삶. 독일은 확실히 워라밸이 있는 삶,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가족 중심적인 문화가 느껴지기도 해요. 노동시간은 프랑스 법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독일은 그거에 비해 조금 더 많은 40시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독일이 노동자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 내에서의 직장 생활을 또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남편을 통해서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보고 있어요. 일단 야근이 없는 것과 초과 근무를 하면 수당이 계산되는 것, 그리고 초과 근무로 일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제한되어 있어서 돈 벌고 싶어서 마냥 일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자기를 갈아 넣어서 일해야 하는 곳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할 때는 다들 열심히 하고 되게 똑부러지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 하는 거고요. 가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번아웃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번아웃이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열악한 노동 환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늘 궁지에 몰려있는 느낌?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을 주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계속 한국에 살았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이 좀 더 익숙하죠. 한국에 대해 떠올려보면 뭔가 늘 분주하고 열정, 뭔가 이렇게 뜨거운 느낌,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게 정말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열정인지 그런 뜨거움인지 그렇게 살아야만 생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건지 가끔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여기서 본 사람들 중에 정말 한국인만큼, 되게 중요해요, 한국인만큼 그렇게 뜨겁게 정말 자기를 갈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나름대로 다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생존이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는 그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이곳 사람들이 한국인의 눈에는 조금 나태해 보일지언정 누가 더 행복할까요? 물론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다른 답변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인간이 행복하기만 위해서 사는 건 아니지만 또 불행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두가 좀 숨 쉴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가와 휴가 관련해서도 독일은 휴가를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데요. 저희처럼 프랑스, 한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지 않더라도 한 달의 휴가가 있으면 정말 긴 여행을 다녀올 수도 있고 정말 휴가를 휴가처럼 보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노동 환경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특히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이 노동 환경과도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은 추후에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유로운 삶을 뒷받침해주는 것 중에 하나는 장바구니 물가가 저렴해요. 그래서 생활에 필수적인 소비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독일은 정말 세금을 엄청 많이 떼어가잖아요. 정말 이 높은 세율에도 다들 근검절약하면서 어찌저찌 잘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은 게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저렴한 점. 지금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물가도 많이 상승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한국 장바구니 물가에 비해서 식료품 가격이 좀 싸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음 컨텐츠에서 독일이 살기 어려운 5가지 이유,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건데요. 한국은 식당이 엄청 싸잖아요. 그래서 좀 각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음 컨텐츠로 제가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좋은 4번째 이유, 정겨운 사람들. 사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독일 하면 떠오르는 스테레오타입이 되게 무뚝뚝하고 좀 차가운 느낌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사는 곳이 되게 소도시다 보니까 한국의 시골 인심이 생각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정이 많잖아요.
정말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저는 이곳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지 독일 사람 하면 따뜻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건물 관리하시는 하우스마이슈터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두 분이 너무 좋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할머니는 저희가 프랑스, 한국으로 이제 여행을 좀 길게 가야 될 때마다 저희 고양이들을 돌봐주세요. 그리고 저희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할머니가 선물도 주시고 농사 지으신 거 음식도 주시고 그리고 저희 남편의 전 집주인 랜드로드가 항상 엄청 큰 빵을 사가지고 주고 막 사과 5kg씩 갖다 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아, 독일 사람들이 정말 정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작년에 킥보드 사고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뼈가 진짜 튼튼해서 지금은 다친 곳이 없이 멀쩡해서 다행이지만 사고 났을 때는 꽤 큰 사고였어요. 정말 제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유막에 쓸려가지고 확 미끄러진 거예요. 근데 제가 광대뼈로 넘어져서 입에서 피가 나고 있고 저의 뇌가 완전히 혼미해져서 거기 차도였거든요. 길바닥에서 제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막. 너무 아프다. 점점 의식이 꺼져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죽는 걸까? 막 이러고 있을 때 저를 발견한 옆 동네 바이커 아저씨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저를 본 거예요. 일단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일어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두 분이 오셔서 저를 부축해 주시고 너 괜찮아? 너 지금 입에서 피 나고 있어. 너 일단 일어나봐. 우리가 도와줄게 하면서 일으켜 주셨는데 제가 아저씨들 오기 전까지는 정말 정신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 엔돌핀이 폭발해서 그때도 이제 실실실 웃으면서 아니야 나 괜찮은 것 같아. 이제 일어나니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영어로 제가 독일어 못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랬는데 아저씨들이 너 무조건 지금 병원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를 부축하고 병원까지 이제 데려다 주시고 또 수속까지 다 해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전화 받고 깜짝 놀라서 남편 오고 저는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이제 닫혀있는 와중에서도 아저씨 연락처 꼭 받으라고 남편한테 나 퇴원하면은 감사하다고 대접해야 되니까 꼭 이름이랑 연락처 물어봐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괜찮다고 그러고 이렇게 툭툭 행운을 빌게 그러고 가셨어요. 아마 지나가다가 저를 보셨을 것 같거든요. 뭐 이 영상이 닿지 않겠지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말 지나가다가 만나서 제가 뭐라도 꼭 대접해드리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일들도 그렇고 정말 너무 많아요. 저희 결혼식에 또 통역을 도와준 저희 친구랑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너무 외로웠을 때 그때 작년 크리스마스쯤이었는데 제가 이제 독일에 딱 와서 적응하고 있는 시간을 보내느라 그때는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던 뭐 음악 일 그리고 많은 작업들을 좀 멈추고 1년 동안은 그냥 적응만 하기 이렇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겨울쯤 되니까 안 그래도 겨울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햇빛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처지는 거예요. 아, 나 독일에서 왜 이렇게 친구가 없지?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또 한국에서 친구들도 많고 정말 마음 나눌 친구들 필요할 때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해외에 이렇게 딱 왔다 보니까 정말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혼자 이렇게 카페에 앉아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성경을 읽고 있었거든요. 제가 성경 읽는 거를 보고 커플이 저한테 와서 너 혹시 한국인이니? 같이 언어 교환할까? 그러고 같이 놀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라고 독일에 사는 한국 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되게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아직도 연락하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크리스마스 마켓 구경하고 그 친구들 팟캐스트 하는데 또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팟캐스트 인트로도 만들어주고 같이 밥 먹고 뭔가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정말 그 독일 사람들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네요. 또 다른 것들은 버스에서 내릴 때 저희 동네에 버스 정류장이 4차선 도로 쌩쌩 달리는 데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동네에는 신호등이 없어요. 이거는 독일 단점에 대해서 컨텐츠에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차는 엄청 빨리 달리지? 그 버스에서 내리면은 이제 4차선 도로를 이렇게 쭉쭉 건너가야 이제 집에 갈 수 있는데요. 좀 무섭단 말이에요. 차가 너무 빨리 달려서. 여러분 길 건너 친구들 아세요? 그 게임에서 닭 캐릭터가
가다가 차에 치이면 그냥 바로 죽잖아요. 독일에서 길 건널 때마다 길 건너 친구들 생각나거든요. 조금 무서운데 저희 동네 버스기사 아저씨들은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은 사람들이 그 4차선 도로 건너가야 되니까 버스 아저씨가 이제 멈춰서 다른 차들 못 오게 다 막아주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사소한 거라도 사람의 배려가 느껴지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사는 곳은 아시아 사람이 거의 없어서 그런지 좀 신기해서 더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인종차별 겪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소수의 사람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 거라 딱 당하면은 뭐 내 문제 아님, 네가 이상한 사람이지 뭐, 이렇게 딱히 크게는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독일인들이 좀 무뚝뚝하고 차갑다는 인상이 있잖아요.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진짜 사실이거든요. 처음에는 저 사람들이 조금 화나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냥 얼굴 표정, 디폴트 표정이고요.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은 정말 사려 깊고 정 많은 사람들,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또 해외에 나와서 살면서 느낀 정말 만국 공통의 사실인데요. 언어가 잘 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그냥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의를 베풀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저의 경우를 생각하면 거의 100%였어요. 막 식당에 가도 항상 웃으면서 얘기하고, 제가 독일어 거의 못하잖아요. 그래도 그냥 아는 단어들, 그리고 영어도 그렇게 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문법. 근데 그래도 그냥 항상 웃으면서 말하고 어떻게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뜨문뜨문이라도 그냥 얘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서비스 주고 계속 말 걸려고 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웃으면서 대하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침 뱉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이상한 사람인 거거든요. 그냥 바로 탈주. 아무튼 독일인들은 정말 따뜻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독일이 좋은 이유 5번째. 외모에 대한 강박이 사라짐. 이건 제가 정말 독일에 살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부분이에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정말 말랐었어요. 제가 키가 158cm에 41kg, 그리고 최대 몸무게는 44kg 정도였어요.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박이 굉장히 심했어요. 살찌면 큰일 나. 내가 가장 예쁠 때는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을 때. 정말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또 카메라에 비춰지는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카메라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도 되게 불만족스럽고, 저는 또 화면빨이 정말 안 받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재수없는 게 아니라 제가 피부가 되게 두껍거든요. 그래서 살을 아무리 빼도 실제로는 거의 해골인데도 화면으로는 항상 통통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오스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나마 제 얼굴이 이렇게 나오지 않는 점? 아직도 외모 강박 있네? 아무튼 평생을 강박에 시달리면서 살다 보니까 독일에 와서도 한동안은 정말 그 강박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평생을 44kg 넘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면서 살다가 독일에 와서 제가 살이 좀 붙었거든요. 마음이 편해진 것도 있고, 또 30대가 되다 보니 기초대사량이 떨어진 것도 있고, 집 밖에 잘 안 나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내가 처음 보는 몸무게네? 이러면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 독일 사람들의 관점에서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몸, 외모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직 저 자신에 대해서만 좀 신경을 쓰는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저에게도 좀 더 관대해지고, 살 좀 찌면 어때? 깡 마를 때보다 훨씬 건강미 있고 더 행복해 보여서 좋은데? 피부가 좀 까맣게 타면 어때? 저는 까무잡잡한 거 좋아해서 여름 되면은 좀 태우거든요. 나는 이게 훨씬 좋은데? 이렇게 저를 바라보게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한국 어른들에게서 우리 한솔이 얼굴 터지겠네,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입었어? 부해 보이게 입었어? 사진 왜 이렇게 통통해? 이렇게 말하면은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사람인데도 스트레스가 올라오더라고요. 한국 가면은 또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는데, 한국 어른들 중에 그런 소리 함부로 하시는 분들은 좀 깨닫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타인에게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내뱉을 권리가 없습니다. 비록 그게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그런 잣대를 들이미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그게 행복하시다면 여러분들에게만 하세요. 저는 그냥 제 모습 그대로 살고 싶어요. 유럽에서는 정말 이런 얘기 들을 일도 없고, 제가 왜 유럽이라고 하냐면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정말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당연히 저에게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가가 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저런 말을 내뱉는 것 자체가 정말 무례한 거라는 인식이 있다 보니까 쓸데없는 외모 강박에서 저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돼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곳이 다양한 아름다움을 수용한다고 생각하고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쌓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라서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는 어딜 가나 책 읽는 사람들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젊은 세대에는 또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에서 지하철에서 등등 정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저도 자극을 받게 되더라고요. 자연과 책을 늘 가까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따뜻한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독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독일이 좋은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즐겁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좋은 점에 대해서 함께 나눠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행복하세요. 안녕. Tschüss. 아로바.